내가 늦더라도 이 아이들은 살려야 해. 서울 외곽군 병원 복도에 김지연의 절규가 울려 퍼지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간호부사관의 작은 선택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을요.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난 영상에서 힘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신 4781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29살 간호부사관 김지연은 새벽 5시부터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복 위에 빛나는 부사관 계급장, 그리고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부상당한 병사들이 지연 누나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누나, 어제 주신 약 덕분에 열이 많이 내렸어요. 다리 부상으로 입원한 이등병 강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무리하면 안 돼요. 김지연이 체온계를 확인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연은 단순히 의료진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힘든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는 누나 같은 존재였고, 때로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하지만 김지연의 눈 깊숙한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에게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지연이 고등학생일 때 전방에서 순직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몇 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건 시골에 혼자 계신 할머니뿐이었죠. 아마도 그런 경험 때문일 겁니다. 김지연은 누구보다 타인의 아픔을 잘 이해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휴가지? 동료 간호사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댁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김지연이 대답하며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김지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할머니 댁 방문이 김지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마음 아픈 시간이기도 했죠. 갈 때마다 더 작아지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김지연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김지연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허름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전봇대들, 간판이 바래진 오래된 슈퍼마켓들. 이 모든 것들이 김지연에게는 편안함과 동시에 그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구부정해진 등, 더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으로 김지연을 맞아주셨죠. 우리 지연이가 왔구나.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야말로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직접 기른 배추로 만든 김치찌개와 갓 지은 보리밥, 그리고 텃밭에서 따온 오이무침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김지연은 할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병사들이 아프면 누나라고 부르면서 저를 많이 따라요. 우리 지연이가 아픈 사람들 돌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김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김지연이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일까요?
규정에 얽매여 때로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제도의 벽에 막힐 때마다 김지연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김지연과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지연아,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거야. 사람을 돌보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니? 때로는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김지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던 아버지,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피가 김지연에게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김지연은 늘 그렇듯 시골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골목길에는 어스름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기차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김지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둠이 깔린 골목 한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버려진 종이 상자 안에서 새끼 강아지들이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백구 새끼 5마리였죠. 상자는 젖어 있었고 새끼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걸까요? 김지연이 상자를 들여다보자 새끼들이 무서워하며 더욱 웅크렸습니다. 상자 옆에는 구겨진 쪽지 하나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분양 실패, 처리 요망. 그 글씨를 본 순간 김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리 요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곧 버려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부대 복귀 시간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외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죠. 더군다나 동물을 부대에 들여온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끼들 중 하나가 김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만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지연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옳은 일을 해라. 설령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리며 작은 생명들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김지연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이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김지연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군복 안주머니에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넣고 가방에도 몇 마리를 담았습니다. 다행히 새끼들은 지쳐서인지 조용했습니다. 내가 늦더라도 이 아이들은 살려야 해. 김지연의 이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죠. 하지만 그 순간 김지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젠장, 왜 하필 오늘이야? 김지연이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복귀 시간을 10분이나 넘기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백구 새끼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가방 안에서도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부사관 김지연. 복귀 시간이 언제인 줄 알고 지금 들어와? 당직 상병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차가 연착되어서. 김지연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지연의 군복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낑.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정문 앞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했습니다. 당직 상병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배에서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아까 할머니 댁에서 먹은 음식이. 김지연이 당황하며 배를 문지르는 척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백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직 상병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좀 지켜. 외박 위반으로 보고서 올려야 하나 고민 중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지연은 겨우 정문을 통과했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숙소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병사들과 마주쳐야 했고 간부들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백구들이 언제 울음을 터뜨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김지연 앞에 부대장 김태원 중령이 나타났습니다. 김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지연 부사관, 휴가 잘 다녀왔나? 예, 부대장님. 잘 다녀왔습니다.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원 중령은 평소에도 규율에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죠. 김지연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몸이 아픈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기차 멀미를 좀 해서. 바로 그 순간 가방 안에서 끼잉끼잉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작아도 김태원 중령이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김태원 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가 나는 거야? 가방에서 말이야. 김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게 발각되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예요. 게임 앱에서. 김지연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임 소리가 강아지 우는 소리 같더니 이상하네. 김태원 중령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게임들이 워낙 실감나게 만들어져서. 김지연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원 중령은 한참을 김지연을 쳐다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들어가서 쉬어.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김지연은 간신히 김태원 중령을 피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곳곳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김지연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 누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복도에서 만난 1등병 박진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김지연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뭔가 품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배가 좀 나와 보여요. 박진호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지연의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야, 뭔 소리야. 그냥 옷이 두툼해서 그런 거야. 하하, 농담이에요. 그런데 정말 뭔가 이상해요. 누나한테서 개 냄새가 나는데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단순히 궁금해하는 것 같았고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할머니 댁에 개가 있어서 그런가 봐. 옷에 냄새가 밴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드디어 김지연은 자신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군복에서 백구들을 꺼내고
가방에 있던 나머지들도 꺼냈습니다. 5마리 모두 무사했습니다. 김지연은 화장실에서 물을 가져와 손바닥에 담아 백구들에게 먹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지만 김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백구들을 숙소에 숨겨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이는 어떻게 구하고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보다 발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끼들은 배가 고픈지 계속 울어댔습니다. 김지연은 급하게 식당에서 우유를 몰래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미영이. 김지연은 급하게 백구들을 침대 밑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휴가 잘 다녀왔어? 박미영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김지연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얼굴이 새하얗고.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바로 그 순간 침대 밑에서 끼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아, 혹시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김지연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미영은 가장 친한 동료였지만 동시에 규정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미영아, 나 진짜 큰일 났어.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인데? 나를 믿고 말해봐. 김지연은 한숨을 깊게 쉬고는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보면 알 거야. 박미영이 침대 밑을 들여다보자 5마리의 백구들이 두려운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친. 지연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미친. 지연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완전 규정 위반이잖아. 박미영의 목소리가 숙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지연은 급하게 박미영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쉿, 소리 좀 낮춰. 들리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끝장은 무슨 끝장이야. 지금 이 상황이 끝장 아니야? 너 진짜 미쳤어? 부대에 개를 들여온다고? 박미영이 머리를 감싸며 좌절했습니다. 김지연은 박미영을 의자에 앉히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제발 들어봐. 이 아이들이 버려져서 죽을 뻔했어.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발각되면 영창 가는 거야, 영창. 너 그거 알고 있어? 침대 밑에서 백구들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도 낯선 목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박미영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어떡해. 이미 들여온 것도 모자라서 이 아이들이 계속 울면 금방 들킬 텐데. 김지연이 급하게 백구들을 안아올리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 누나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지연아, 솔직히 말해. 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여기서 계속 기를 수는 없잖아. 일단 며칠만 숨겨놓고 입양처를 찾아볼 거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박미영은 김지연의 순진한 생각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입양처라니. 여기가 어디인데? 군부대야, 군부대. 외출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곳에서 어떻게 입양처를 찾는다는 거야?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김지연의 숙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지연 누나 계세요? 저 박진호예요. 김지연과 박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백구들은 다행히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 김지연이 급하게 백구들을 다시 침대 밑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저희 생활관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계란 있으시면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계란? 김지연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흔쾌히 빌려주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안, 나도 지금 없어. 내일 PX 가서 사다가 줄게. 아, 그렇구나. 그럼 괜찮습니다. 박진호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호가 돌아가려는 순간 침대 밑에서 또다시 끼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나, 지금 뭔 소리 났는데요? 소리? 뭔 소리? 김지연이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깨 우는 소리 같았는데 설마 개가 있는 건 아니죠? 박진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김지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야, 무슨 개야? 여기가 어딘데 개가 있어? 그럼 뭔 소리였을까요? 분명히 들었는데. 박미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고 있었어. 강아지 동영상이었나 봐. 아, 그렇구나. 박진호가 납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박진호가 완전히 사라진 후 김지연과 박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 봐, 벌써 들킬 뻔했잖아.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못 버틸 거야. 박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 아이들을 다시 내다버리라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숙소는 너무 위험해. 김지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창고. 병동 뒤쪽에 있는 창고는 어때?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 창고라. 그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것 같네. 하지만 지연아,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야. 한번 발각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미영아, 제발. 며칠만 도와줘. 꼭 방법을 찾을게. 박미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진짜 미쳤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야. 그 안에 해결 못하면 나는 손 뗀다. 고마워, 미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김지연과 박미영은 조심스럽게 백구들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의료 장비들과 청소 도구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일단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참아, 얘들아. 금방 더 좋은 곳 찾아줄게. 김지연이 백구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지연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간호부사관으로 업무를 보고 틈날 때마다 창고로 가서 백구들을 돌봤습니다. 우유와 빵 부스러기를 몰래 가져다 먹이고 물을 갈아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근처를 지나가던 병사들이 백구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누나, 이거 완전개 울음소리 맞는데요? 1등병 최수민이 창고 문 앞에서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민아, 사실 말해줄 게 있어. 창고 문을 열자 5마리의 백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진짜 강아지들이네. 2등병 김태양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완전 규정 위반 아니야? 발각되면 누나 영창 가는 거야. 상병 이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들을 본 병사들의 반응은 김지연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백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 작은 친구들이 버려졌다고요? 최수민이 조심스럽게 백구 한 마리를 만져봤습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김태양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병사들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고향을 떠나 힘든 군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백구들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아이들을 함께 돌봐요. 이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지만 발각되면 너희들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 작은 생명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백구들은 병사들 사이에서 부대의 비밀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오래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발각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지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작은 비밀이 전체 부대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군부대에서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부대장 김태원 중령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지연과 병사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백구들은 무서워하며 창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부대장님. 이건 김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김태원 중령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간호부사관 김지연, 너는 지금 군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사실 김태원 중령이 백구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청소병의 신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5마리의 백구들과 마주쳤고 그 순간 김태원 중령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간호부사관 김지연, 당장 내 앞에 나와. 김지연이 떨리는 다리로 김태원 중령 앞에 섰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군부대에 동물을 몰래 들여오고 여기서 기르고 있었다고? 이게 군인이 할 짓이야. 부대장님, 저에게는 이유가. 이유?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서 군 규정을 어길 수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전체 부대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 김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대장님, 이 아이들은 버려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군부대를 동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너는 감정에 휘둘려서 제정신이 아니야.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김지연을 따르던 병사들도 부대장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원 중령이 백구들을 바라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당장 치워버려야겠어. 부대장님, 제발. 김지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너는 지금 군인이라는 걸 잊었나?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규정을 지키는 게 첫 번째야. 김태원 중령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군견 부대에 연락해서 이 개들을 넘겨버리겠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김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군견 부대요? 거기서 처리한다는 게 넌 알 필요 없어. 그냥 이 개들이 사라진다는 것만 알면 돼. 김지연은 김태원 중령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견 부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백구들을 안락사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김지연이 김태원 중령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너 지금 상관에게 대드는 거야. 부대장님, 제발. 제가 뭐든지 할게요. 징계도 달게 받을게요. 하지만 이 아이들만은. 김태원 중령이 무릎 꿇은 김지연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규정이 우선이고 명령이 절대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한 동정심일 뿐이야. 아닙니다. 이건 동정심이 아니라. 그럼 뭐야? 사랑이야? 웃기지 마. 너는 지금 개 5마리 때문에 내 군 생활을 망치고 있다고. 김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습니다. 부대장님, 저는 이 아이들을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생명을 구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지금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허용하면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 병사들 중 일부가 김지연을 도와주려 했지만 김태원 중령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짓에 동조한 병사들은 모두 징계 대상이야. 김태원 중령이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에 김지연을 누나라고 부르며 따르던 병사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우, 너는 부사관인데 이런 일을 막지 못했어? 너도 같이 징계야. 죄송합니다. 이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지연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김지연을 따르던 병사들마저도 이제는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군견 부대에 연락하겠어. 이 개들은 모두 처리될 거야. 김태원 중령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부대장님, 제발. 김지연이 바닥에 엎드리며 절규했습니다. 끝났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너는 내일부터 근신 처분이야. 그리고 이 일은 상부에 보고할 거야. 김태원 중령이 창고를 나가면서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각자 생활관으로 돌아가. 그리고 오늘 일은 입 밖에 내지 마.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하고는 급히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창고에는 김지연과 백구들만 남았습니다. 김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백구들은 김지연의 슬픔을 느끼는 듯 조용히 김지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지연이 백구들을 품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김지연은 창고에서 백구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이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김지연이 백구들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지연은 혼자였고 아무도 김지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군에서는 개인의 감정보다 규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김지연은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백구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김지연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백구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김지연의 군 생활을 끝장나게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없어졌어. 이럴 수가. 새벽 5시
김지연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백구들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바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미친 듯이 창고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백구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김지연이 절규하며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태원 부대장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새벽 일찍 군견 부대 차량이 와서 백구들을 모두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김지연이 잠깐 숙소로 돌아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연 누나. 복도에서 달려온 박진호가 창고 안에 김지연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진호야. 아이들이 없어졌어. 김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제 부대장이 창고에서 일어난 소동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누나, 혹시 부대장님이 군견 부대로 보내버렸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김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지연아, 너 여기 있었구나. 지금 부대 전체가 난리야. 무슨 소리야? 부대장님이 전체 병사들 앞에서 발표했어. 너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야.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지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징계라니. 무슨 징계? 군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리고 박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영창 15일. 그리고 전속 발령까지 검토 중이래. 김지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속 발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군 생활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쫓겨나면서 김지연의 모든 경력과 신뢰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저러다 진짜 군 생활 끝장나겠네. 복도에서 지나가던 상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몇 마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 다른 병사의 냉소적인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연의 귀에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평소에 김지연을 누나라고 부르며 따르던 병사들마저도 이제는 김지연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누나, 괜찮으세요? 최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모든 게 끝났어. 김지연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나는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지금 누나 상황 보여? 군에서는 감정보다 현실이 중요해. 규정을 어기면 이런 결과가 따르는 거야. 현우야. 최수민이 이현우를 나무랐습니다. 뭐야, 사실을 말한 건데. 우리도 이 일에 연루되어서 다들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누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현우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백구들을 함께 돌보겠다고 했던 병사들마저도 이제는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왜 우리까지 끌어들였을까? 김태양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연은 이런 병사들의 반응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함께 백구들을 돌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지연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처음에는 함께 돌보겠다고 했잖아. 그때는 왜 그랬어? 김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이현우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개 몇 마리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거네. 참 잘했다, 정말. 어디선가 들려온 조롱 섞인 목소리가
김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미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미영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말렸어야죠. 왜 같이 도왔어요? 한 병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연은 주변 사람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 혼자였구나. 김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부대장 김태원 중령이 나타났습니다. 김지연 간호부사관,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김지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박진호가 쓰러지려는 김지연을 잡았습니다. 놔줘. 괜찮아. 김지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태원 중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개 몇 마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 군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부대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김지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어제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잖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김태원 중령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군사재판 회부 서류야. 내 서명만 있으면 절차가 완료돼. 김지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군사재판이라는 것은 김지연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김지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잘못했냐고? 군 규정을 어기고 부대 기강을 해치고 다른 병사들까지 선동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주변 병사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김지연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김지연에게 도움을 받았던 병사들마저도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최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김지연은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백구들도 사라지고 동료들도 등을 돌리고 부대장은 김지연을 처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김지연이 허무하게 웃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냉혹함이 김지연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는 규정과 명령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지연의 모든 노력과 선의는 결국 개 몇 마리 때문에 인생을 망친 바보라는 평가만 남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김지연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는 것을요. 곧 예상치 못한 반전이 김지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아.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 새벽 3시, 김지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어디가? 옆 침대에 있던 박미영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 김지연이 군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군견 부대 가려는 거야? 미쳤어? 지금 가면 정말 끝장이야. 이미 끝장이야. 더 잃을 것도 없어. 김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벌떡 일어나 김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정신 차려. 지금 가면 탈영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 놓아줘, 미영아. 난 결정했어.
김지연이 박미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김지연은 부대를 몰래 빠져나가기 위해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담장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백구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연은 재빨리 건물 그림자에 숨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정말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보네. 다행히 경비병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지연은 간신히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군견 부대까지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을 혼자 걸어가면서 김지연은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백구들의 까만 눈망울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군견 부대에 도착했을 때 김지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백구들이 서로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김지연이 철창에 다가가자 백구들이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허가 없이 이곳에 왜 들어왔어? 김지연이 돌아보니 군견 부대 당직사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김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호부사관 김지연입니다. 저 개들을 데려가려고 왔어요. 뭐, 데려간다고? 미쳤어? 이미 처리 명령이 내려진 개들인데. 처리 명령이라뇨.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여야 하는 거예요. 당직사관이 비웃었습니다. 죄라니. 쓸모없는 개들이니까 처리하는 거지. 여긴 동물보호소가 아니야. 군부대라고. 김지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명을 쓸모있고 없고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얼마나 쓸모있는데. 뭐라고. 너 지금 상관에게 대드는 거야. 상관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생명을 함부로 처리할 권리까지 있는 거예요. 당직사관이 무전기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본부에 신고하겠어. 무단 침입의 상관 모독까지. 하지만 김지연은 이미 철창 문을 열고 백구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누나가 왔어. 미친년. 당장 그 개들 놓고 나와. 절대 안 돼. 김지연이 백구들을 품에 안으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들을 죽게 놔둘 수는 없어. 그 순간 김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이 지키려 했던 것은 군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생명이고 정의였습니다. 규정이 틀렸다면 그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군 규율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야. 김지연은 백구들을 안고 군견 부대를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당직사관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김지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대장 김태원 중령이었습니다. 이미 군견 부대에서 연락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김지연, 너 정말 미쳤구나. 무단 이탈의 절도까지. 김지연이 당당하게 김태원 중령 앞에 섰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라고. 웃기지 마. 넌 지금 군법을 어기고 있어. 부대장님,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지연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명령 복종이지. 틀렸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김태원 중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명 존중이라고. 걔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개든 사람이든 생명은 생명입니다. 약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넌 지금 완전히 미쳤어. 김지연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상부에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뭐, 상부에 보고한다고. 저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군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옳지 않은 일에는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김지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백구들을 구조한 경위와 함께 부대장이 동물들을 함부로 처리하려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연,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이건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거야. 잘못된 지휘라면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유약해 보였던 김지연이 부대장에게 당당히 맞서는 모습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김태원 중령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지연은 백구들을 안은 채 당당히 부대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상부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와, 지연 누나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러다 정말 끝장나겠네. 걔 때문에 인생 망치는 꼴이야. 김지연은 더 이상 그런 목소리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지연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지연이 백구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이 곧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간호부사관 김지연 맞나? 김지연의 집 앞. 어둠이 가시고 햇살이 막 번져오는 새벽, 낯선 검은색 군용 차량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김지연은 불길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눈앞에 낯익은 위압적인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 육군 대장 이준호였습니다. 김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김지연의 집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군사재판이 아니라 아예 군에서 쫓겨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 합참의장은 잠시 김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올린 보고서 다 읽었다. 김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영창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개 5마리 얘기만 있는 게 아니더군. 김지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실 김지연이 상부에 올린 보고서에는 단순한 구조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구들을 벌인 이면에 부대장 김태원 중령이 군물자를 빼돌려 불법 분양을 시도한 정황도 함께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부대장님의 비리 말씀이신가요? 합참의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태원 그놈의 비리는 오래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보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 내 용기가 군을 살렸다. 김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지연이 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김지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합참의장의 음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을 보자마자 알았다. 김지연. 내 아버지 김태수 중사가 내 전우였다는 걸. 김지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래전 전방에서 순직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최고 권력자가 알고 있다니. 아버지를 아십니까? 합참의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적의 총탄을 대신 맞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난 빚진 자로서 내가 군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 제가 하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내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동료들과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 모든 걸 지켜봤다. 그리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어. 김지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합참의장은 무겁던 표정을 풀며 차 안에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안아들었습니다. 구해온 5마리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구한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다. 군의 양심이자 내 지난 전우의 혼이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군용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헌병들이 우르르 내려와 누군가를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이 자세히 보니 수갑에 채워진 김태원 중령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원은 지금 체포되었다. 군물자 횡령, 불법 분양,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김태원 중령은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면서도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 따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합참의장이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개 따위가 아니다. 내 탐욕과 비겁함 때문에 망가진 거야. 이 간호부사관이 그 진실을 밝혀준 거다. 말도 안 돼. 나는 부대장이야. 부대장이라고. 김태원이 발악했습니다. 부대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부하들을 협박하고 군물자를 빼돌리고 내가 한 짓들을 다 알고 있어. 김지연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원 중령이 백구들을 처리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규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모여든 이웃들과 부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위압적이던 부대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 누나가 진짜였구나.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연 누나를 의심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최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합참의장은 김지연 앞에 다가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김지연 간호부사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군은 정의를 지키는 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합참의장님, 저는 김지연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줬듯이 넌 군 전체를 구해줬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그때 박미영과 다른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부대가 난리가 났는데. 미영아, 모든 게 해결됐어. 김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김지연 간호부사관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군인입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김지연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지연 누나,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누나를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누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빚이 갚아지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김지연이 백구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합참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지연, 내 용기가 오늘 군 전체를 바꿨다. 이제 우리 군은 진짜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될 것이다. 김지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그리고 정의가 항상 김지연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용기란 혼자서도 옳은 일을 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은 차량들이 하나씩 떠나가면서 새벽의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김지연은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새벽의 긴장감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서서히 마을 골목에 스며들었습니다. 김지연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품에 안은 백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들이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꿈틀거리는 순간 가슴 속에 벅찬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합참의장 이준호가 잠시 김지연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의 너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그 말에 김지연은 목이 메어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끝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건가요? 김지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합참의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김지연에게 다짐하듯 덧붙였습니다. 김태원은 이미 군법에 회부했다. 내 보고서와 내 용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이 5마리 아이들은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김지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니.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군의 소중한 가족이 될 거야. 내 손주들과 함께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다. 그때 골목에 모여있던 병사들과 이웃들이 저마다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한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혼자라도 옳은 길을 가면 결국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이웃 아저씨가 뭉클해했습니다. 박진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연 누나, 저희가 누나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누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우리 모두 누나한테 배워야겠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말이에요. 최수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틀을 넘어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사람과 생명, 그리고 양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김지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군 병원으로 돌아온 김지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 병사들이 김지연을 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은밀한 비웃음 대신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연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신병교육대에서 올라온 이등병이 감탄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병사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새로운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백구 간호사. 그 별명은 김지연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백구 간호사라. 김지연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쁘지 않네. 박미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 대단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국 내가 옳았어. 미영아,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너도 도와줬잖아. 아니야. 너의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야. 나는 그냥 따라만 했을 뿐이고.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합참 청사 앞 광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광장에서 합참의장 이준호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준호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군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자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최근 한 간호부사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간호부사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간호부사관입니다. 김지연 부사관은 버려진 동물들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군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김지연 부사관의 용기 있는 신고로 군 간부의 비리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조금은 당신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지연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다. 고등학교 동창의 문자였습니다. 우리 딸이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이웃 아주머니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깊은 연락은 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뉴스에서 봤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김지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골길에 버려졌던 백구 5마리는 군의 공식 행사에서 군의 마스코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지연이 백구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합참의장 이준호는 정기적으로 백구들의 안부를 확인했고 손주들과 함께 백구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김지연의 이름은 혼자라도 옳은 길을 간 군인으로 기록되며 후배 간호사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신임 간호부사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한 번씩 자신에게 물어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말이야. 김지연이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지연은 병원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들은 이제 모두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김지연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가 아니었구나. 김지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김지연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김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진짜 당신의 딸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지연은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진 5마리의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간호부사관이 모든 걸 걸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도 규정이 막아섰을 때도 김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군 규율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야. 혼자였던 그녀의 용기가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부패를 척결하며 전체 군 조직을 변화시켰습니다.
때로는 혼자서도 옳은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만드는 기적,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김지연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옳은 일을.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